끊기겠지. 휴지통을 안 비워서 이게. 아이씨. 근데 방금 찍은 것까지 그냥 날아간 것 같아서. 좋았어.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몇 페이지로 해줄까? 81쪽에 못 푸는 문제가 있을까? 그런가? 얘들아 81쪽에 24번 봐봐. 거꾸로 진행을 해보자. 자, 24번을 보면 거기에 탄산칼슘의 열분의 반응식이 써있어. 근데 X랑 Y를 안 알려줬지. X랑 Y를 안 알려줬지. 나는 이게 화학 반응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CaO와 CO2로 열분해가 된다. 하지만 쟤를 몰라도 풀 수 있단다. 쟤를 몰라도 풀 수 있게 만들어줬어. 자, 도가니의 질량이 W1g인데 W1이 100g이야. 그리고 탄산칼슘을 몇 g 넣었어? W2가 20g 들어간 거야. 얘가 20g 들어가서 전부 다 반응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11.2g 남고요. 그럼 나머지 질량이 얘나 얘 둘의 질량 합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알지? 질량 보존 법칙. 돼? 그러면 몇 g 빠졌어? 8.8g 빠졌어. 그지? 근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 1대1대1 몰수비가 똑같아. 자, 이 20g의 몰수 몇 몰? 0.2몰. 100이라고 나와 있어. 교재. 그지? 그러면 얘도 0.2몰. 얘도 0.2몰. 돼? 그러면 Y의 화학식량, 분자량은 44가 되고요. 그지? X의 화학식량은 100 빼기 44 하면 몇이냐? 56이 되고요. 니들은 이걸 연산하는 게 더 빠를 테지만 난 편법 계산을 못하니까. 느낌 와? 자, 그러면 기억에 분해된 탄산칼슘의 양은 몰수는 0.2몰이다. 맞지? Y의 분자량은 44. 디귿에 20도 C기압 Y의 부피, 부피 나와야 돼? 24리터니까 24. 4.8리터. 그지? 1몰의 부피가 나와 있네. 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면 메탄올 의 연소 반응식이래. 이게 개수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뭐야? 상태. 액체야? 액체. 연소 반응 후에 물이 나오잖아. 요 뒤에 상태를 잘 확인해야 돼. 뭐 너무 이른 지적일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내년 한 해 남아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본격적으로 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준비를 많이 하잖아? 그럼 대체로 연소 반응 후에 물은 기체로 얻어져. 화학에서는. 지난 교육과정의 화학원에서 대부분이 기체였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얘를 그냥 풀다가는 낚시에 걸렸어. 액체로 딱 등장하면 부피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걸 이용해서 뭐 동안고라든지 뭐 여러 고등학교 선생님이 낚시를 걸었었어. 그래서 시험지에서 막 애들이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틀리지 않았나요? 제가 맞지 않아요? 하고 가져왔을 때 나도 낚여서 네가 맞아.
알지? 난 틀려도 돼. 그랬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기체인가? 그러고 가서 봤더니 아이 저 새끼 틀렸네. 그렇단다. 주의해서 봐야 돼 원래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이게 기본 문제라서 이거 낚시질하기 싫어서 기체로 잘 안 나온 것뿐이야.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대. 그럼 이제 얘가 몇 그램? 9g 생겼을 때 산소의 부피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얘 분자량 알아야 되지. 그래서 몰수로 계산해야 되지. 그런 다음에 계수관계는 알고 있으니까 계수관계를 통해서 몰수 계산이 되면 엄마 이거 아니지. 영도 실기압 아니지. 요 온도 함량에서 1몰의 부피를 알아야 그지? 곱했을 때 생성된 반응한 산소의 부피가 구해진다. 되지? 자, 22번 문제를 살짝 살펴봅시다. 그 반응식 자체는 꽤 중요한 반응식. CaCO3 EHCl. 그래서 이 반응식은 나는 시험 보기 직전엔 외우게 한단다. 암기하게. 근데 너희들은 시험이 아직 1년이나 여유가 남아서 나머지 상태들을 안 쓴 이유는 귀찮아서 그런 거야. 응? 다 책에도 써있고 하니까. 자, 염산 100ml가 담긴 플라스크가 있는데 얘가 100ml가 있대. 그리고 1.5g을 넣었대. 100분의 1.5몰이지? 그지? 0.015냐? 아닌가? 맞아? 0.015? 암튼 그러면 얜 100분의 최소한 100분의 3몰이 있어야 모두 반응할 수 있겠지. 돼? 1대 2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잠깐만. 그래프가 나와 있네. 그래프를 안 봤네. 자, 플라스크의 질량을 나타냈대. 202.81에서 어디로 갔어? 202.37 몇 그램 사라졌니? 차이 0.44? 진짜? 0.44 그램 사라졌어? 맞아? 그러면 몇 몰이야? 100분의 1몰? 아니야? 몰 질량 44로 나눈 거 아니야? 100분의 44 나누기 44 100분의 1이잖아. 틀린 줄 알았잖아. 계산도 안 해주고 100분의 1몰이야. 그지?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100분의 1몰이야. 그러면 얘는 100분의 1.5몰이잖아. 얘가 100분의 1몰이 있다는 얘기지. 돼? 100분의 2몰이 있었다는 얘기지. 2대 1이니까. 돼? 염산 수용액 속에 염산의 몰수가 100분의 2몰 있었던 거야. 되니?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묽은 염산이 담긴 묽은 염산만 담긴 뭐야? 101.31g이다. 1.5를 빼면 되겠지. 그지? 1.5를 빼면 3일 맞아? 몰라. 니들이 계산해봐. 맞는지 틀리는지. 얘 빼기 1.5야. 맞네 그러면. 나 틀린 줄. 자, 반응 후에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100분의 1몰이니까 24리터가 1몰이고 100분의 1몰이면 맞니? 0.24리터 맞아? 반응 후 생성된 물의 질량은 100분의 1몰이지?
100분의 1.8 아니 18인가 100분의 아이씨 18 나누기 100 하면 0.18g 맞아? 맞네. 자, 반응 전 묽은 염산의 몰농도는 0.5몰농도이다. 니들 이거 몰농도 안 배웠잖아, 그지? 4단원에 나온단다, 몰농도는. 그러면 100 곱하기 0.5 틀렸네. 몰라도 돼. 안 할래? 나중에 안 알려줄래. 교육과정 우리 특강 기간 내에는 할 거야. 할 건데 얘가 있는지 몰랐네. 넣어주면서. 몰롱도 나중에 하지 뭐. 할 때. 그지? 아무튼 0.5몰롱도 있으면 얘가 100분의 5몰이 있어. 아닌가? 1000분의 5인가? 5인가? 모르겠네. 100ml 0.1 0.5 0.05 100분의 5 맞네. 근데 0.02몰이 있어야 요게 성립이 돼. 요건 알지? 그지? 방금 내가 몰농도로 중얼중얼거린 건 모르겠지? 당연하지. 몰라도 돼. 나 혼자 할 거야. 근데 아무튼 4번이 틀렸어. 4번이 틀렸어. 몰롱도 할 거야. 몰롱도. 자, 그 위에 21번 문제를 보자. 21번 문제를 보면 아니 하지 말까? 얘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A가 1이지 B는 2지 뭐 하는 거지? 그지? 자, 산소 1g과 반응해서 완전히 연소된 고체의 질량 B는 했네. 둘 다 1g이면 32분의 1몰씩이야. 그지? 돼? 1g은 32분의 1몰에 산소가 반응하면 탄소가 32분의 1몰에 탄소가 반응하고 마그네슘은 32분의 2몰에 탄소가 마그네슘이 반응해야 되겠지? 곱하기 12 곱하기 24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비는 1대4야. 1대2가 아니겠지? 혼자 계산 너무 빡세게 하지? 써줄게. 아니 안 써도 될 줄 알고. 자, 탄소가루랑 산소랑 반응했더니 CO2가 되지.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반응했더니 MgO가 되지. 그지? 31g이면 32분의 1몰이지. 얘도 32분의 1몰이지. 그지? 모두 다 반응한다 라고 하면 얘는 32분의 1몰의 탄소 원자가 반응하고 얘는 2배니까 32분의 2몰의 마그네슘 원자가 반응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질량으로 바꿀 거야. 곱하기 12. 그지? 몰수 곱하기 몰 질량하면 질량이잖아. 곱하기 24.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탄소의 2배란다. 그래서 얘가 1대2 1대2 해서 1대4가 돼. 질량비는 돼?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야. 자, 디귿에 산소 1g이 반응할 때 생성물질 몰비는 1대2가 맞네. 그지? 32분의 1 32분의 2 돼? 디귿은 맞고 니은은 틀렸어. 1대4. 얘잖아. 정신력이 문제야. 아무리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도 잠에 들지 않는 이 친구들을 봐. 아이유 목소리라지만. 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20번, 19번은 안 할게. 18번을 할게. 아니?
18번 한다. 자, 이번에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응? 가 반응식이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나는 철의 대련 반응 중에 하나란다.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가는 거겠지. 이거 철의 재련이네. 가와 나가. 이렇게 된단다. 재련한다고 한다. 6g이 모두 다 반응할 때 이게 6g이면 몇 몰? 2분의 1몰. 그지? 돼? 그러면 얘도 2분의 1몰이 반응하는 거야. 얘를 4로 만들까? 그럼 8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편법. 계산 못하는 나의 편법.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8분의 1몰 없어질 거고, 얘는 8분의 3몰 생길 거고, 8분의 4몰 생길 거고. 되는 거지? 자, 가에서 생성된 CO를 모두 사용해서 재련했을 때 가의 탄소 6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된 철의 질량. 원자량 며칠에? 철 써있잖아. 56일에 7, 8에 56 맞나? 네. 나 구구단 해냈다. 3, 7에 21 되겠니? 이렇게. 아이고야, 진짜 내 저 핸드폰 지난주도 막 꺼지더니 그게 용량 때문이었어. 나 진짜 은율이 말이 맞았었다지. 짜증나. 지울 거 다 지웠는데 그냥 왜 용량이 부족한 거 했더니 휴지통을 안 펴서. 자, 그리고는 내가 별로 풀어주고 싶은 부분이 별로 안 보이거든. 혹시라도 추천 문제 있니? 응? 몇 쪽이 몇 번 풀어주세요. 있어? 혹시라도 있니? 없니?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야. 그러면 진도를 나가버리자. 2단원. 되지? 문제 안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약간 이제 풀어줄 만한 문제가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러는 거고, 만약에 질문이 생기면 이번 주 아직 방학 아니지? 주중에 시간 잡기 좀 쉽지 않지? 아니면 니들은 또 중딩이라 학교가 너무 일찍 끝나면 나는 한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와서 질문 받았으면 좋겠거든? 화수금?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셋 중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아침에 문자 보내. 그렇게 올 계획 있으면. 응? 그래야 내가 자전거 일찍 챙겨서 일찍 가지. 알았어? 자전거 타고 올 거란 말이야. 자, 우리 지난주에 말이야, 지난주에 화학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어. 그치? 화학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거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하고,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결합이 되는데,
둘 다 최외각 전자를 몇 개로 맞추고 싶어해? 8개로 맞추고 싶어하는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을 추구하더라 라는 정도의 상식. 통합과학으로도 적용이 될 거야. 그리고 얘네 둘 다 전기분해할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X, Y라는 화학식이면 Y2가 얻어지더라. 그러지? 플러스 극에서 Y2가 얻어지고 마이너스 극에선 X 또는 X2의 형식으로 얻어지거든. 얘는 안 했어. 응? 하지만 플러스에서 Y2로 얻어진다라는 내용은 지난주에 정리해줬지? 그지? 뒤에 써진 원소가 얻어져. 화학에선 이게 절대적이야. 근데 이 전기분해 파트가 전기분해가 산화와 환원 반응이라고. 그지?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어오는 환원 반응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었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난 장담은 못하겠어. 그지? 짜투리 시간에 했지. 지난주에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짜투리 시간에 막 하고 싶은 말 해주고 마무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을 할지 못할지 내가 강조하진 않았으니까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있다. 그지? 근데 너희들 요 화학 과정 다음 과정이 뭔지 알아? 물질과 에너지라는 과정이야. 물질과 에너지라는 과정인데 거기에 뭐 기체 법칙,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있지. 그런 것들 연결시켜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액체 고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엔트로피가 나오나? 엔탈피 그리고 이제 뭐 자발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근데 산화원은 안 나와. 산화원은 3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거 있죠. 화학 반응과 모식이 거기에 등장해. 그래서 얘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화돼서 등장해서 플러스에서 얘 형식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3학년 때. 하지만 우리의 화학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 알겠어? 자, 아무튼 전기분해 그리고 얘네들 말이야. 이온결합 물질은 보통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 응? 상온 그러면 몇 도씨야? 원래 의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 대략 20도씨 근처를 상온이라고 부르고 실온 그러면 25도씨거든. 실온 그러면 실험실 온도를 의미해서 25도씨로 유지하는 걸로 잡아가는데 요즘엔 의미가 없이 그냥 상온도 실온도 상온인지 실온인지 상관없이 25도씨로 잡더라고. 아무튼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점은 굉장히 높아서 몇백 도씨 이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 상태를 보기가 힘들어. 근데 공유결합 물질의 대부분은 기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고체 상태를 막 자주 본다. 샤프심 흑연이지. 샤프심 흑연이야. 걔는 공유결합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분자가 안 돼. 분자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해. 녹는점도 굉장히 높아. 원자 결정이라고 불러.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야.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자, 우리 16쪽을 펴보자. 16쪽에 전기적인 성질이 나와. 응? 결합의 종류와 전기전도성. 너희들 전기전도성 나오지? 써있지? 전기전도성이 뭐니? 전극을 갖다 대면 얘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흐르면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고 안 흐르면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고. 알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자, 거기에 금속결합까지 껴있어. 근데 금속결합 빠진 거 알지? 교육과정에서 금속결합에 빠져서 우리 두 개만 정리하면 돼.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그지? 얘네 둘이 고체에서랑 액체에서랑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정리를 해보면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흘러, 액체에서 흘러, 수용액에서도 흘러. 근데 공기결합은 셋 다 안 흘러. 이게 은근히 꽤 중요해. 근데 그냥 이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도 중요해. 고체에서 왜 안 흘러?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온결합 물질에서 액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 전극을 갖다 대잖아? 플러스 극에선 음전하를 빨아먹어야 되고 마이너스 극은 음전하를 내뱉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이온이 가서 음이온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전하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서야. 근데 고체에선 이온이 이동해 못해. 이동을 못해. 그래서 전류가 못 흐르는 거야. 이유가 뭐라고? 되지. 이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픽스드 아이온 그러면 고정된 이온 이란 뜻이지? 단순하게 쓰는 걸 좋아해. 알아들어? 그러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지. 얘도 모바일 아이온 알지? 모바일 무슨 뜻인지 알지? 옛날에 말이야. 모바일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휴대? 모바일 폰 때문에 휴대폰으로 알고 있더라고. 이동할 수 있느냐? 알지?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가 안 흘러.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기체는다 수용액이든 원래 안 흘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공유결합 물질 누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샤프심 뭐야? 흑연. 흑연에선 전류가 겁내 잘 흘러. 흑연에선 전류가 겁내 잘 흘러.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시간이 몇 시지? 저 시계 안 맞아. 몇 분이야? 16, 17분. 16에서 17분? 그쯤 어딘가입니다. 대략 5분만 투자를 하자. 설명을 해줄게. 하지 말까? 좋습니다. 아니 해주세요.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자, 흑연이 너희들 다이아몬드 탄소가 공유결합을 몇 개 해? 탄소의 원자가 전자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탄소가 자기 주변에 탄소 원자 4개랑 결합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가져가는 게 다이아몬드거든? 얘가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얘도 정사면체 형체, 정사면체 계속 이어져. 연이어서 계속 입체적으로 공유결합을 하면 이게 다이아몬드의 구조고, 흑연은 재미있게도 탄소가 탄소 원자 3개랑 이렇게 결합해. 그래서 평면을 이루어. 얘 120도씩. 120도씩. 삼각형을 이루어. 정확하게. 그래서 얘도 또 다른 탄소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육각형의 패널이 달려있는 판으로 쭉 연결이 돼. 이게 흑연의 구조야. 흑연이 이렇게 생긴 판이 쭉쭉쭉 위아래로 겹쳐져 있어. 이렇게 흑연은. 그러면 위칸 아래칸에 결합된 힘이 셀까 약할까? 겁내 약해. 그래서 얘네 둘이 슥 하고 미끄러져. 슥 하고 미끄러져. 그래서 종이에다가 샤프심으로 쭉 긋잖아? 이렇게 필기구에 써지는 이유가 종이가 있으면 흑연이 요거 한 칸이 이렇게 남고 쭉 미끄러져 가면서 다음 칸이 이렇게 붙고 다음 칸이 이렇게 붙고 하면서 짜자자자작 붙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얘네들 그 흑연이 굉장히 미끄럽다고 해. 니들 은근히 미끄럽다. 이렇게 옛날에 창피하긴 한데 우리 나랑
동갑이겠지? 같은 반에서 놀았던 더러운 새끼니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노트에다가 샤프가 아니라 연필을 팍 그어대는 거야. 새까맣게 칠해. 새까맣게 칠해서 반딱반딱해져. 새까맣게 연필로 칠하면. 그리고 나서 손으로 문대잖아? 겁내 미끄럽거든. 손은 시커매지지만 미끌미끌해. 흑연이 되게 미끄럽대. 잘 미끄러져. 얘네들 사이에. 미끄러. 윤활제로도 사용해. 기계와 기계 사이에 좀 뻑뻑하잖아. 그러면 흑연 막 깨서 넣어. 그러면 이게 부드러워진다고 책에서 읽었어. 공장에서 이름 받겠냐고 내가. 책에서 읽었어. 옷에 뭐 자크가 뻑뻑하면 얘를 바르겠냐고. 검정 거 다 묻는데 옷에. 말도 안 되지, 그지? 자크는 그래서 초를 칠하잖아. 초에 그 파라핀, 그지? 초가 파라핀이래잖아. 파라핀의 의미가 미끄러지는 뭐 이런 뜻이래. 그렇대. 읽었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흑연이 연필 심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그래핀 들어봤어? 그래핀? 아직 통합과학 안 나갔어 그렇게? 나갔어? 나 누구랑 대화하니? 대화 상대가 없네. 그래핀이라는 게 있는데 흑연 요거 한 판, 요거 한 판이 그래핀이야. 요거 한 판. 그래서 그래핀 한 판 얻을 때 연필로 쭉 긋고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그 요거 그어진 선 있잖아. 그 위로 이렇게 볼펜으로 쓱 그으면 요 스카치 테이프에 그래핀 하나씩 이렇게 한 층이 붙는데. 그걸로 연구했대. 그래서 그걸로 그래핀 연구해서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 2020년인가요?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자, 아무튼 요게 흑연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전류가 흐를까? 얘 최악전자 원자가 전자 4개인데 결합을 3개밖에 안 했지. 나머지 하나가 붕 떠 있어. 그지? 붕 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 평상시에. 근데 전류를 딱 걸잖아? 얘네들이 자유전자처럼 움직여. 그냥 가만히 있을 땐 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우린 얘네처럼 딱딱하게 결합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흘러가. 그렇대. 원리.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고체 예외적으로 흑연이 있구나 라는 상식을 알고 있다.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액체 상태로 되잖아. 전류가 흐르는 예외가 되는 물질은 한 개도 없다. 액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 심지어 흑연도 액체 상태가 되잖아. 전류가 안 흘러. 그런데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공유결합 물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예외적으로 염산. 얘 공유결합 물질인 거 알지?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그지? 산성 수용액이 되잖아. 산은 수소연이 나온단 말이야. 물 속에서 이온으로 흩어지지. 그래서 전류가 흘러. 그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산들은 다 그래. 염산, 황산, 질산 뭐 이런 것들은 물 속에서 전류가 상당히 잘 흘러. 알아들어? 그러면 염기는요. 염기 잘 흐르지. 근데 염기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대부분. 그지? 대부분이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공유결합 물질에서 전류 흐르는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되겠니? 이러한 예외들. 이 카노카다가 출제된 바가 예전에 있단다.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등장할지 안 할지는 너희들을 교육하시는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돼? 자, 이렇게 결합의 종류와 특징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다룰 거야. 자, 결합의 극성.
이거 봐, 한글 쓰니까 못 쓰잖아. 영어 써줄까? 영어를 더 좋아해. 아니 언어적인 영어 말고 필기. 필기로 영어를 쓰는 거 더 좋아해. 근데 이제 니들이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영어로 수업하는 거. 내가 말로 영어는 못해. 쓰는 건 영어로 돼. 하지만 이제 스펠링 맞는지 틀리는지 장담은 못하죠. 장담은 못하지만 자 아무튼 맨 앞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배 밑이라서 내 가려질 줄 알았냐? 진짜 짜증나게. 지금 저 녀석 이름이 뭐지? 예찬아, 네 뒤에 있는 애 이름이 뭘까? 모르겠습니다. 서진이. 너 이름 뭐야? 서진이. 어? 서진이. 서진이? 안 써있네. 서진? 어제 안 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에 오는 거야? 아니지. 그런다고 왜 자? 계속 자가지고 저기에 신경 쓰니까 확 앞에서 자고 있었네. 자, 결합의 극성인데 결합의 극성은 뭐냐면 이제부터 공유결합이란다. 이온결합은 안 나와. 이제부터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을 했을 때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있단 말이야.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있어. 얘는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하잖아. 공유전자쌍이 전자 두 개가 가운데 맺혀질 거 아니야. 얘를 같은 원자니까 땡기는 정도가 어떻겠어? 똑같아. 그러다 보면 요 사이에 있는 공유전자쌍이 완전히 얘네 둘 중립지대에 이렇게 갇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질 않아. 그래서 요런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단다. 근데 반면에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공유하게 되면 누가 더 세게 당긴다고 할까? 예를 드는 거야. 실제로는 결정되어 있어. B가 더 세게 당긴다고 하면 공유전자쌍이 은근슬쩍 B 쪽으로 기울어져. 응? B 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존재하게 돼. 요쯤에서 그지? 완전히 전자를 빼앗아가? 그렇게 하면 공유적 결합이 아니야. 그지? 완전히 빼앗아가면 이온 결합이 돼. 완전히 뺏지도 못하고 완전히 뺏기지도 않는 상태로 B 쪽에 은은하게 머물면서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결합이 이루어져. 그러면 B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전자보다 살짝 더 가져오는 거지. 하나를 완전히 포획해 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점유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다 해서 델타 마이너스라고 쓴단다. 이게 부분적인 음전하. 그럼 얘는 완전히 뺏기지 않고 은은하게 자기가 또 가지고 있잖아. 전자를 뺏기지 않고 은은하게 뺏긴 거야. 그래서 약간의 양이온을 양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해. 너희들 델타 그러면 이걸로 알고 있지. 이건 대문자. 저걸 크로네커 델타라고 읽는 것 같은데 소문자 델타. 그리스 알파벳. 알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가잖아. 엡실론, 에타인가? 에타가 엡실론인가? 뭐 아무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가거든. 그리스 알파벳 이렇게 이건 소문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얘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건가? 그럴 거야. 대문자로 그리스 알파벳.
라지 델타. 델타 무슨 뜻이야? 과학에서 차이를 의미하지. 그지? 차이를 의미하지. 요 소문자 델타는 미세한 차이를 의미해. 미세한 차이를 의미해.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부분 음전화. 오케이? 부분 양전화. 이렇게 표시해. 이런 식의 전하가 분리되면 결합 속에서 공유결합 속에서 전하가 분리되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이게 결합의 극성의 종류가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두 종류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했다?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했다? 그럼 극성 공유결합이야. 누가 델타 플러스 누가 델타 마이너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돼? 근데 이제 화학자 중에서 이대한 화학자 중에 한 명인 라이너스 폴링이 결합의 극성에 대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 이 결합의 극성을 파악해 볼까 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 뭐 이건 뭐 좀 세세한 방법은 얘기하지 않을게.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아지고 설명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제안한 게 책에 써 있는 전기 음성도야. 전기 음성도를 최초로 제안하고 정의해. 전기 음성도가 전자를 누가 더 잘 빼앗아 오느냐, 음성이 되려고 하느냐, 요 성질에 대해서 상대값으로 정리한 거야. 단위 있어 없어? 상대값 그러면 단위가 당연히 없겠지. 그지?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원래 부호로 그리스어 이거 뭐야? 자이 아닌가? 자인가? 크사인가? 그렇지. 얼굴에 침 뱉어주면 잠이 깨겠어? 니킥을 원해? 이렇게 쓰면 전기음성도를 표시하는 건데 거기 써있지? 안 썼나? 안 썼네. 있다. 17쪽에 AB 써있는 결합 있지? 17쪽 봐봐. 17쪽 거기 동그라미 파란 거 둘, 파란 거 빨간 거 하나, 그지? 거기에 요렇게 화살표 있는 거 동그라미 밑에 빨간 거 파란 거 밑에, 그지? 얘가 전기음성도를 의미하는 부호야. 근데 난 이렇게 쓸 것 같아? 이렇게 안 쓸 거야. 자의로 표시하지 않고 이거 X 같잖아. 내가 쓰면, 그지? 그래서 전기음성도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해서 EN으로 쓸 거야. 알겠니? 전기음성도 EN으로 쓸 거야. 자, 근데 이제 너희들 필기할 게 없는 거야. 전기음성도를 누가 기준이게? 교재에 4.0 써있지? 플로린이 기준이야. 얘가 제일 세거든. 전기음성도가 제일 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원자들을 상대값으로 정리한 게 전기음성도란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얘가 4.0이고 산소가 3.6? 모르겠네. 3.0? 2.6? 맞아? 3.4 3.4, 3.0, 2.6, 2.0, 1.6이야, 1.4야. 야, 복잡해졌지? 복잡해졌어. 니들한테 복잡해졌지 하고 물어봤자 알지도 못하니까. 지난 교육과정에선 얘가 0.5 간격이었어. 그래서 3.5, 3, 2.5, 2, 1.5, 1이었는데 바뀌었어, 이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대학교 교재에도 이거 0.5 간격으로 돼 있거든?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렇게 돼 있어. 모르겠어, 나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복잡하잖아.
그래서 규칙을 찾아보려고 얘 0.4 간격 0.6 0.4 0.6 오! 0.4 0.6 오! 이렇게 되네 싶어서 그지? 굳이 규칙을 찾자면 0.4 0.6 0.4 0.4 0.6 0.4 0.6 굳이 찾자면 그지? 0.6 0.4 0.4 0.6 0.4 0.4 뭐야 도대체 아이고야 지랄이다 그지? 그리고 염소로 오면 3.2 그지? 3.2 해서 황이 2.6 2.2 그지? 또 0.6 0.4 얘는 0.4가 뭐? 얘는 위에 줄이랑 다른 0.4 0.4네 그지? 0.4 0.4 0.3 0.3 0.3 0.4 시끄러워 암튼 뭔지 모르겠다 암튼 그런 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플로린을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가 어때? 작아지는구나 그지? 자 17조 원소의 전기음 성도가 같은 주기에서 17조 원소가 제일 커 점점점 작아져 그지? 그리고 족 같은 거 비교할 때는 아래로 갈수록 작아져 그지? 뭐 그렇단다 같은 주기에선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작아지고 족 같을 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져 전기음 성도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오케이? 흐름을 파악하자 되겠니? 이상해? 괜찮지? 할만하지? 대화 상대를 찾기가 힘들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기음 성도를 제한하고요 이 사람이 전기음 성도 차이를 결합을 했을 때 H2O가 된다 H2O가 됐다 그러면 수소의 전기음 성도 몇이야? 써있지 2.2고 산소는 3.4래잖아 그지?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크지? 수소가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고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극성 공유결합인데 누가 부분음전할 때 산소가 누가 부분양전할 때 수소가 그리고 CO2가 있어 그러면 탄소와 산소 사이에 또 극성 공유결합이지 누가 부분음전할 때요 전기음 성도만 비교하면 돼 산소가 더 커 그지? 그래서 이 전기음 성도로 누가 부분음전하를 띠는지 누가 부분양전하를 띠는지 아주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고 전기음 성도 차이를 해봤을 때 같은 원자면 전기음 성도가 같으니까 전기음 성도 차이가 0인 거지 전기음 성도 차이가 0이 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리고 전기음 성도 차이가 원래는 0보다 크고 1.7보다 작을 때 극성 공유결합으로 치고 원래 이렇게 폴링이 발표한 내용은 그리고 한 개 더 발표했단다. 전기음 성도 차이가 1.7보다 크게 되면 무슨 결합? 그러면 이온 결합이 된대.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 예외도 있었는데 예외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주고 노벨 화학상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물론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전기음 성도를 통해서 얘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진 듯한 느낌이라서 안 쓸래. 알겠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고 하단다. 아니면 출판사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과서. 알지? 교과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기음성도 서로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할 수 있구나 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사람이 화학자. 화학자. 그리고 말이야, 화학자보다 먼저 극성 공유결합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 판단한 사람들은 누구겠어?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적인 영역 내에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결합이 어떻게 했겠어? 계산했어. 얘네처럼 원소마다 전기음성도를 미리 집어놓은 게 아니라 얘네들은 좀 더 복잡하게,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얘 전자가 그 B 쪽으로 얼마큼 이동하고 얘 전자가 A 쪽으로 얼마큼 이동해서 그 거리랑 뭐 전하량 해서 계산했어. 무식한 새끼들. 아닌가? 잔인한 새끼들. 계산했어. 그렇게 계산한 결과값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어. 우리가 첫날에 원자, 분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자로 끝나는 친구들을 뭐라 그랬니? 넌 첫날 없었습니까? 뭐야, 지금 눈싸움 하는 거야? 알아? 너도 모르는구나. 첫날 없었잖아. 그렇습니다. 왜 대답을 그렇게 절어? 네? 기분 열받네. 너는 이 와중에도 자는 거야? 침대 터져? 확 뒤질라고 커피 쏟아줘? 야, 커피를 이렇게 바지 가랭이에다 쏟으면 오줌 싼 거 같은 느낌. 자다가 이 새끼가 계속 자네. 어떻게 해?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자가 입자라 그랬잖아요. 그치? 이게 말 그대로 폴, 폴라베어 할 때 폴, 극이 두 개 있는, 극이 쌍인 입자야. 결합을 이뤘는데 A랑 B랑 결합했는데 얘가 양이온, 얘가 음이온이면 쌍극자겠냐고. 입자가 따로따로 양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지? 응? 쌍극자 그러면 A랑 B랑 결합했는데 공유 결합했지? 이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했잖아. 그러면 이동한 정도를 물리적으로 계산을 했어.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실제 값이 얻어져. 심지어 단위도 있어. 얘는 복잡한 숫자의 단위. 시유야, 너 모자 눌러 쓰고 자고 있는 거지? 앉아. 확 침대 터버릴까 보다. 진짜 앉아. 그래? 네, 그런 쪽이 약간 예민해. 내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상습범들이 많아. 자, 아무튼 얘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계산하는 결과값이 쌍극자 모멘트인데, 뮤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면 전하량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곱한 값으로. 전자의 전하량이 얼만큼 이동했는지, 전자의 전하량이겠지? 이걸 곱한 거야. 더러워라. 그치? 근데 이런 짓 우리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을 해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면 쌍극자 모멘트가, 그러니까 A랑 B는 붙어있는 상태에서 한 덩어리처럼 보여야 되겠지. 한 입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공간에 점유돼 있어. 극이 두 개 있는 거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가.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쌍극자야. 쌍극자 모멘트에서 아까 그거 계산한 거. 모멘트.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로 무극성 공유결합을 판단하는 건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해 봤더니 0이야. 이렇게 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래.
결국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해 봤더니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어? 0 값을 가져. 뭐 1.4 디바이 쿨롱미터 뭐 이런 단위가 있거든. 뭐 이게 되면은 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중요해 안 중요해?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냥 A가 델타 플러스고 B가 델타 마이너스잖아. 만약에 아까부터 얘가 계속 델타 마이너스였지? 동위전자쌍이 어느 정도 이동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화살표 그린다. 여기에서 B 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거야. 마치 벡터가 되는 거야. 벡터 알아? 벡터 안다. 모른다. 모르는구나. 난 아는데. 아무튼 화살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힘의 합성 했니? 중딩 때? 안 했니? 뭐지? 이 눈빛들은 했다. 안 했다. 뭐지? 왜 안 하는 학교가 있지? 니들은 외국에서 다닌 거야? 아니면 교육과정이 달라? 타임머신 타고 왔나? 이 새끼들이 배웠는데 모르는 거야? 아니면 넌 알아? 뭐야, 내가 물어볼 때 잤어? 아무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응? 만약에 수소랑 플루온이랑 결합을 했어. 화살표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어? 쌍극자 모멘트 표시하는 거야. 전기음 성도는 얘가 4.0, 얘는 2.2니까 1.8 차이 나네 정도로 해주면 되고. 그래서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네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결합의 극성이란다. 결합의 극성에 대한 표시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든지 전기음 성도라든지 뭐가 더 편해? 전기음 성도가 더 편하죠.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계산하는 것이 농담. 막상 라이너스 폴링이 한 꼬라지를 보면 계산이 겁나 많다. 자, 되겠니? 이게 결합의 극성. 자, 몇 분 남았니? 아싸. 사실은 얘네들에 대한 내용보다 너희들에게 이 단원의 핵심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싶은 내용은 루이스 전자점식이란다. 루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겠네. 화학자가 있는데 겁내 다양한 역할을 했어, 이 사람은. 근데 얘네들은 이 루이스는 전자점 말 그대로 원자과 전자, 최각 전자를 점으로 표시했어. 그래서 X라는 원자가 있잖아. 얘 주변에 마음 착한 사람만 보이는 가상의 사각형이 있는 거야. 실제는 없지만 마음이 착해야 보여. 보여? 착하군. 실제는 없지만 사각형이 있고, 만약에 이 X라는 원자의 최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5개다 라고 하면 그 5개를 한 변에 하나씩 먼저 그리는 거야. 이 안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이건 그건 신경 쓰지 않아. 최각 전자만 그리는 거야. 4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한 변에 두 개가 되잖아. 한 쌍이 되잖아. 더 이상 여긴 뭐 더 못 메꿔. 이렇게 5개. 6개가 되면 어디에다 써?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변에다가 쌍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기해주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원자를 구성시키는. 돼? 그러면 족같은 놈들은 다 똑같은 전자점식이 그려져. 산소를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린다? 이렇게 될 거야. 최각 전자 6개잖아. 얘랑 족같은 거 황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린다? 이렇게 그려질 거야. 돼? 점 하나마다 최각 전자 하나씩이야. 알아들어? 응? 그럼 우린 뭘 추구해? 결합의 선?
옥텟 규칙을 추구해. 그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 옥텟 규칙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말이야, 이 루이스 전자점식 굉장히 단순하게 화학의 영역에 맞춰서 그리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말이야, 교재에 그렸다. 2주기만 보자. 2주기. 리튬 점 하나, 베릴륨 점 2개. 니들 책에 써 있는 거야. 쓸 생각 하지 마. 내가 책에 예쁘게 만들었어. 궁소 점 3개, 탄소 점 4개, 질소 점 5개.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근데 여기에다가 착한 사람한테 보이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점 하나가 매달려 있으면 얘 무슨 색으로 찍었니? 빨간색이지. 그리고 요렇게 얘네 셋에는 한 변에 2개가 차지되어 있는 얘네들 파란색으로 찍었지. 보여? 얘네들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아.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힌 점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될 전자들이야. 써있지 그 밑에 밑줄 쳐. 한 원자에만 속한 전자쌍, 원자의 전자쌍하고 파란 점 2개 찍혀있지? 돼?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야. 돼? 그리고 여기 빨간색 점으로 찍혀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는 무슨 전자쌍이 되는 거야?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야. 왜? 얘네들한테 다른 원자의 전자가 이렇게 와서 매달려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탄소가 공유 결합을 하면 다른 원자의 전자를 4개 뺏어와. 4개를 함께 공유하게 돼. 항상. 탄소는 항상 그래야 돼. 아닌 예외적인 구조 조건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런 분자도 있긴 한데 화학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루이스식을 그릴 거야. 응? 그래서 우리 말이야, 2주기 원소라 했지만 리튬은 금속이지. 얘 공유결합해야 안 해? 안 하겠지. 베릴륨은 금속이지. 하지만 우리 2단원의 루이스식으로 넘어오면 얘는 공유결합해. 알겠어? 얘는 공유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써 있는 만큼 공유전자쌍만 2개지. 그지? 공유전자쌍만 3개지. 얘는 공유 4개지. 3개, 2개, 1개. 고정값이야. 실제로는 고정값이 아닌데 화학에선 고정값으로 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말이야, 비공유 전자쌍이 얘가 없지. 그지? 베릴륨 없어. 점 2개 찍혀있는 변이 없잖아. 그지? 붕소도 없지. 탄소도 없지. 그지? 하지만 질소는 1개 있지. 돼? 산소 2개 있지. 플로린 3개 있지. 돼?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요 4개의 원소가 있단다. 전자쌍 합이 4쌍이어야 8개가 될 거 아니야. 결합을 했을 때. 그래서 얘네 4개만 옥텟 규칙을 만족해. 2주기 원소들의 특수성이야 이건. 3주기는 어떤 결합을 하든 대부분이 그냥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해. 응? 근데 2주기 원소는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결합을 이뤄. 예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해주는 얘기고. 자,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기에 대한 표현만 잠깐 쓰고 마무리를 하자. 숙제를 안 냈구나 아직. 숙제를 숙제가 83쪽부터 89쪽까지 풀어오기. 더 내려고 막 뒤에 찾으니까 89. 자, 제일 먼저
중심원자. 그 밑에 어디 있니? 몇 페이지? 어디 있어? 우리 19쪽. 그 밑에 CO2 써 있고 뭐 FCN 있고 있잖아, 그지? 걔네들을 그릴 때 중심원자를 선택하는데 선택 기준은 공유전자쌍이 많은 원자가 중심원자야. 그래서 CO2의 중심원자는 누구야? 탄소야. FCN의 중심원자도 탄소야. 그리고 그 옆에 FNO의 중심원자는 질소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적당히 배치해야 되고 적당히 배치하는 거야. 여기에서 뒤에 안 써도 되는 말은 적당히 배치하는 거야. 배치. 얘 산소 두 개를 양옆에 붙이는 게 이쁘겠지. 위아래로 붙이는 변태도 있긴 하더라. 그게 이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양옆에 붙이고 FCN은 FN, NOF는 FNO 이렇게, 그지? 그려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1번. 요 과정까지가 1번. 자, 2번은 말이야. 외곽 원자의 공유전자쌍 수를 만큼 작대기를 그린다. 이게 공유전자쌍 작대기 하나는 공유전자쌍 하나야. 원래 루이스 전자점을 그리면 점 두 개를 찍어야 돼. 자, 산소 공유전자쌍 몇 개야? 두 개지. 산소 두 개잖아. 그래서 작대기 두 개를 중심원자 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중심원자 쪽으로 그려주는 거야. 돼? 그리고 질소 공유전자쌍 몇 개야? 세 개지. 세 개를 중심원자 쪽으로 그려주는 거야. 돼? 플로린 몇 개야? 한 개지. NOF에도 F 하나지. 산소 두 개지. 자,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돼? 그럼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비공유전자쌍만 찍어주는 거야. 자, 산소 비공유 몇 개? 두 쌍. 그러면 땡땡땡땡 땡땡땡땡. 탄소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하면 마무리야. 완성. 굉장히 단순하지. 자, 얘는 어떻게 돼? 플로린 비공유 몇 개야? 세 쌍이지. 땡땡땡땡땡땡. 그지? 질소 몇 개야? 하나지. 돼? 여기에서 플로린 세 개지. 질소 몇 개? 하나지. 산소 몇 개? 두 개지. 이렇게. 오케이? 엄마? 아이씨, 내 거 꺼준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이해돼? 이런 형식으로 그리면 우리 화학에서 아마 요구하는 루이스 전자점식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하나 그려보도록 하고요. 숙제해보고 질문할 거 잘 체크해오고 다음 주 방학할 때까지 잘 견디고 벽에 쳐놓고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싶다 연락하시고요. 눌러줘야지. 자, 스탑.